제 옆에 앉아 계신 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뵀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꼭 들어야 돼서 부모의 얘기를 꼭 들려달라 제가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내주셨는데 미국 대사관의 전문 위원으로 김대영 위원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고 아이 키우는 얘기 제가 옆에서 늘 이렇게 슬금슬금 듣다가 오늘 좀 얘기 듣고 싶었어요. 어떤 일 하시는지 김대영 위원님 스스로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일을 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네.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대표님은 행복, 성공 두 개를 1부터 10까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세요? 1부터 10. 네, 10이 제일 높은 숫자예요. 제일 정말 높고. 행복하다. 난 정말 성공적이야. 라는 것과 행복하다는 꽉 찼는데 성공적이야까지는 조금 더 아직 미지네요. 가야 돼서 9.4 정도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높은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 인생의 고삐를 제가 쥐고 간다? 이래서 요즘은 오히려 회사에 사표 던지고 나서 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도마 위에 놓고 요리하는 느낌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무엇을 만들어서 드셔도 맛있으시죠? 그래도 밥은 남이 해주는 게 맛있지. 내가 하는 것보다 다 느끼실걸요? 그렇게 자기 인생에 고삐를 쥐는 일이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대사관에 있다가 네. 20년 근무를 네. 했거든요. 20년 일주일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나왔어요. 한국 분들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계속 주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많고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예. 네. 그래서 왜 안 될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고 네. 찾는 과정에서 네. 그 도구를 찾았고 그건 이제 EQ 감정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지능으로 기업체 아니면 대학교, 네. NGO 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파악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네. 머리로 하도록 할까. 이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면 뭐 강연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강연이고요. 참여자 중심적인 네네. 네, 프로그램. 그래서 기업체 같은 곳은 네. 다국적 기업 같은 곳에서 3개월 프로젝트, 6개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대학생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NGO 네. 쪽에서 원데이 워크숍 같은 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원어원으로 코칭 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본인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부팅시켜주는 일을 네, 하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불 지르는 여자. 걸리면 뿅! 불이 꺼진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없어요. 어유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에요. 성공 확률 100%군요. 대사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이다 하면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그래서 마냥 행복하기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둘 다 워킹맘이었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처음이었고 지금 우리가 남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만 내 아이의 마음에 난 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서성했던 그런 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보다는 이제 아이에 관한 얘기를 이제 부모 얘기를 좀 함께 해볼 텐데요.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딸 하나. 딸 하나. 한 명. 지금 네. 몇 살이죠? 지금은 대학교 이제 7월 달에 네. 유학을 갔고요. 네. 그래서 9월 달에 입학을 해서 네, 19살. 자, 아이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고, 딸이 하나 있으시고, 워킹맘이셨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시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과 양육 사이에. 네. 네. 일과 양육 사이에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 정말 잘하시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 네. 아이가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엄마는 성공했지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사실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일에서도 성공하고 자녀 가족들하고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관에 미친 영향이 있었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조직, 네. 미국이라는 문화, 생활 문화, 거기서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행복과 성공은 동일하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기 빛깔을 찾아줘야 된다. 그 부분만은 부모가 해줘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제 육아를 해오셨다는 네. 거예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지금은 아이가 대학을 가고 잘 성장해서 다행이지만 그 당시엔 참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아이가 4학년 때, 네. 그리고 5학년 때,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그 따돌림을 당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난 마음이 약하셔갖고 옛날 얘기하면 또 눈물 흘리실까봐. 예. 네, 너무 다행으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었어요. 정말로. 네, 예. 진짜로 많이 흘렸었고 지금은 다른 분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때 감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눈물이 나옵니다. 같이 아이 네. 키우는 엄마로서. 네, 예, 그거는 예.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사관에 있을 때 네. 우리 아이에게 직접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네. 딱 1년 전에 미국에서 전문가가 한국을 나왔고 네. 그분과 제가 그 전국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이런 집단 따돌림. 정말요? 네. 어쨌거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자. 소개하자. 왜냐하면 미국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나 아이들 문제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국 도시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분과 다니면서 그분한테서 이제 반복해서 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같이 다니면서. 네. 듣게 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발생을 한 거예요. 상상 못 하셨죠? 상상 못했죠. 어느 누가 상상을 해. 제일 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정말 마지막. 네. 처음에 들은 날에 그 아이의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미안했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놀이로 하는데 그게 놀이가 아니고 그리고 그 한 명이 특정 한 명이 반복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어른들이 적절히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라고.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 행동이 용납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 강화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랬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분을 만났어요. 네. 정말 아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약속 잡고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 말씀이 그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때리고 몸을 터치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욕설 나쁜 말들을 하고 그럴 때 얘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정말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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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엄마한테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저로서는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아이는 너무 외롭지. 아니, 그렇지만 뭐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그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말을 했고 네. 전문가분은 아이들 간의 언어이다. 아이들 간의 소통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박사님 우리 아이도 나쁜 말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가 때린다고 똑같이 때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걸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얘 한국에 살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만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아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되게 아팠고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다 마음앓이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악화되면서 우리가 사실 이거 어쩔 수 없는 네. 갈등의 늪을 우리도 지금 건너고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문화권을 전문가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찾아서 그분에게 의논을 했어요. 네. 했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어린이 관련 상담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너에게 사과하겠다.
당신이. 왜냐하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 부모가 잘못됐다. 아이 앞에서였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네. 위로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영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셨어요. 네.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상황,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도움 받아서 글 쓰는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글로 좀 치유할 수 있도록. 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자. 네. 라고 했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쵸. 그 반 아이들 전체가 다 네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청했고 미숙했어요. 학교의 대처가.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상대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정확히 상황을 알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도움을 못 주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4학년, 5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다 아이랑 함께 했습니다. 아. 완전 투명하게 네. 다 함께 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을 했죠. 저로서는 학교나 네. 더 큰 어떤 걸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직장 나가고 네. 아빠도 직장 나가고 그런 네.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아침에 가서 오후까지 있는 그 학교에서 누군가가 잘 보살펴주고 학교에 배우러 간 건데 네.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집중했고요. 예. 6학년 졸업하면서 썼던 감사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가져오셨어요? 네. 좀 갑자기 그 내용이 보고 싶어졌어요. 좀 공개하셔도 괜찮으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 땡땡입니다. 이제 드디어 6학년이군요. 13년이라는 진짜 긴 시간 동안 저를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힘을 덜어드릴게요. 4학년과 5학년 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충분히 힘드실 텐데도 항상 저에게 화내지 않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중학교 가는 것 대신에 홈스쿨링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땅보다 하늘보다 우주보다 사랑하는 딸. 세상에 이 편지를 받고 두 분이 잊어버렸어요. 어제 자료 찾다 보신 거군요. 이 편지를 받으시고 그럼 홈스쿨링을 결정하셨습니까? 홈스쿨링은 저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고 이제는, 싶었는데 애 아빠가 그렇게 될 경우 점심 어떻게 할 거냐고. 현실적인 문제. 맞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갔고요. 네.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 집중했던 건 저희는 3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책 읽기였어요. 아.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 활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책 읽기 시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좀 정화가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연설대회를 나가서 네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힘들었던 과거를. 네. 딱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스스로 정말 단단하게 견뎌낸 거네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런 괴롭힘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과정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그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도와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일단 지금도 후회가 없는 건 저 아이에게 집중했다. 아. 그 말은 상대를 비난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서 그러면 당분간 공부를 하던 노는 시간이던 점심시간이던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건지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가 어떤 걸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힘들거든요. 네. 힘들지만 그 아이가 뭔가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충분히 들어주고 네. 그 부분을 지지해주고 절대 믿어주고 네. 그리고 학교 갔다 오잖아요. 네. 오고 난 뒤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때도 네. 마찬가지로 부모가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네. 왜 밤에도 완전히 깜깜할 때 네. 샛별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가장 힘든 시기에 엄마 아빠가 또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가 평생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신뢰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힘듦에 다른 판단을 하지 말고 믿어주고 완전 공감. 응원해주고 네. 완전 공감. 믿어주고 널 믿어. 잘 견뎌보자라고 계속 아이에게 힘을 주셨던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누군들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단체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면 네.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충전재의 역할이 부모였군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네. 만약에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나쁜 행동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떠나거나. 아니면 그 무리와 같이 되거나 같은 사람이 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른이잖아요. 직장에서 따돌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직원들이 다 밥 그럼요. 먹으러 가는데 나만 떨어뜨려 놨다거나 그럼요. 이거 심정적으로 왠지 행동은 아니어도 느낌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어른도 그건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근데, 힘듭니다. 그 어린 아이가 네. 그것을 이겨내가는 과정에 부모님이 마음으로 지지하셨다. 거기에 굉장히 존경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내 아이는 무조건 오라라고 생각하고 상대하고 이제 싸움이 되면 문제인데 그 탓은 상대에게 다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어른 싸움이 돼서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인격체잖아요. 아이도. 그렇죠. 아이 정말 인격체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다행스럽게 잘 해결을 했고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 있었고 자기의 경험을 소설로 썼어요. 소설로 썼는데 네. 그 과정도 저한테는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자기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스토리를 엮어내게 하는데 사실은 그 결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어른이 개입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침해거든요. 네. 어떻게 스토리를 갖고 가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론은 프렌십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린 친구야, 엄마. We 그죠? are one 이렇게 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겨냈네. 정말 진짜 마음이구나. 네.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에 가서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네. 딸은 어떻게 프렌드십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개인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네. 우리는 소심한 복수라도 네. 하고 싶잖아요. 그랬는데 네. 살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이지 자기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벌써 8년? 그 8년간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때 아픔으로 본인이 이름 붙여지는 거부한다. 거부한다. 중학교에 가서 친구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네. 반에서 네. 그런 상황에 있는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 미국 박사님에 의하면 네. 집단 따돌림은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한 명의 옆에 서 있는 사람, 네. 이걸 바이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방관자. 방관자가 업스탠다드로 들어와줘. 옆에 같이 서 있어 줄 때 이 네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반에서 조금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고 네. 본인이 그걸 이제 눈치를 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됐었고 그 상황에서 친구 옆에 그냥 서 있어 줬대요. 서 있어 주고 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그런 걸 한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그 시그널만 보내도 네.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아이는 이미 이제 친구가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얘 옆에는 얘가 있다라는 거가 네. 다른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그렇죠. 큰 힘이 되는 거죠. 이야. 그렇죠. 이랬던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성장했던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다음 얘기 궁금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